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양혜원영입니다. 저에게 탈원전 운동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료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10분 안에 이걸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그냥 자료를 대체를 하고요. 큰 맥락만 간단하게, 앞에서 다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큰 맥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선언을 하셨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낸 선언문은 저희 같은 단체의 성명서 못지않게 아주 굉장히 분명하고 강경한 그런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용은 탈원전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앞서 박종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40년 수명 보장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60년 얘기하면서 2079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탈원전이라 보긴 좀 어려운 거고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 정부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원전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신규를 중단시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탈원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나라는 원전 관련된 이제 산업과 관련된 연구자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80년대부터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아니면 90년대 아니면 늦어도 2000년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현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늦었지만 그 자체가 또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패스트 트래커 더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탈원전 반대 운동은 8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영광원전의 노동자들, 특히 원전 세탁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오염된 걸 세탁하는 분들의 이제 암 발생이나 사망, 그리고 기형아 출산 여기서도 시작을 한 건데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당시에 민주화 투쟁과 또 결합을 하기도 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한빛 3, 4호기, 현재 한빛 3, 4호기인 영광 3, 4호기 건설 반대 운동에 저희 민주 인사로서 저희 환경단체랑 같이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핵폐기장 운동, 반대 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신규 원전 반대 운동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1998년까지 9개의 신규 원전 부지가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추가로 부지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신규 원전 부지 반대 운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물론 2012년인가요? 추가로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 부지가 결정이 되면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되긴 했지만 신규 원전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핵폐기장 문제로 그 운동을 해왔던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싫은데 우리 집 근처에 핵폐기장이든 핵발전소 건설되는 게 싫은데 남의 집 앞마당에 또는 뒷마당에다 그걸 설치하는 게 맞겠냐의 문제인 겁니다. 형평성과 정의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지역을 희생을 시켜서 지금 집중되어 있다고 앞에 김정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전력 수급 체계가 만들어지느냐.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투경찰까지 동원을 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구속된 주민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핵폐기물이든 핵발전소든 그렇게 넣느냐. 이게 가장 큰 반대운동의 힘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경주 핵폐기장이 건설이 되면서 일단락이 되고 다시 에너지 정책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전이 없으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사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함께 이제 반핵 운동이 탈핵 운동으로 변화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지금 당장 원전이 제로가 되면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전기요금 문제나 이런 데서 타격이 있고 고통이 잇따르겠지만 20-30년 또는 길게는 4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다른 것들을 늘리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적인 기회까지 보장을 하게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계기가 이제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70년대에 반핵 운동이 있다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지역 주민 운동에서 시민 운동으로 확대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 3인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탈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98년 녹색당 3인당이 연정을 하면서 2001년인가요? 2년에 탈원전 관련한 법까지 제정을 하고 탈원전 로드맵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반핵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게 90년대, 2000년대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넘어서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노원전 폐쇄 운동을 통해 고리 1호기를 폐쇄 결정하기에 이르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신규 원전을 중단해서 원전 자체를 줄이는 운동으로 가자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2012년 총선에서 원전을 반대한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선이 되고 그래서 지난 19대에 탈원전 관련한 국회의원 모임이 2개나 가동이 되게 이르렀고요. 그리고 2012년에 여기 제가 그걸 빠뜨리긴 했는데요. 문재인 당시 그 대선 후보자가 처음으로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게 저는 이런 지난 30년 동안의 탈원전 운동과 이런 흐름들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탈원전 선언을 하게 된 것도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힘 중에 하나가 이제 단순히 지역 주민 운동이었던 것이 이제 시민운동을 확대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또 오늘 오신 이런 전문가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 일방적인 원전 추진 정책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원자력계 전문가들을 거의 들러리 삼아서 중요한 밀실에서 모든 정보는 비공개하고 일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밀어붙였죠.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경찰력을 동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그 민주주의가 좀 더 확대된 사회에서 생산자, 그러니까 공급자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생산자의 시대에서 소비자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시대는 그것은 모든 우리가 그 소비 과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소비자의 선택과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같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리뷰도 듣는 거죠. 우리가 원전 전기를 쓸 것인지 재생에너지 전기를 쓸 것인지는 다른 나라의 전기 소비자들의 얘기도 듣는 거고 또한 그 전기 생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 얘기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기를 쓸 것인지는 이제 시민들이 결정한 시대에 온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런 공론화라든가 아니면 정책 결정에 참여되는 게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리 오르코기 공론화는 그런 그 민주주의의 흐름, 탈원전 운동의 흐름의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 같은 환경단체는 공약 자체가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의 한 900여 개 단체들이 현재 결성이 돼서 신고리 오르코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구성을 했고요. 남은 3개월, 이제 2개월 반 정도 돼 있는데 여기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왜 신고리 오르코기가 백지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